자, 얘를 이제 블록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객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블럭인데 또 블럭으로 만들면 안 돼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그 개념을 좀 습득하기 어려운데 블럭 안에 블럭이 있으면 되게 핸들링하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돼. 피해 주셔야 됩니다. 블럭 안에 블럭이 있는 거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무 도면 만지다 보면은. 그래서 깔끔하게 블럭 없는 거 확인하고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Shift 누르면서 V 딸깍.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특성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지 블럭 참조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원본 지워 버리세요. 지워 불고 지워 불어. 서울 사람 같죠? 제 고향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티가 안 나? 남도예요. 네 전라남도. 광주요. 어? 아 그래요? 맞아. 여기 한 5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블럭을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탕이 회색깔로 바뀌면서 블럭 편집기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블럭을 깨고 뭔가 다시 처음부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속성 정의를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속성 정의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여기 칸의 센터를 잡으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사각형으로 그려진 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기하학적 중심이 안 잡혀요. 이럴 때 센터 어떻게 잡는다 했습니까? 굿. 그래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했니? 이따 보자. 자, 상단의 속성정의 여기서 태그 값을 뭘로 했었죠? 여기서 태그 값 지정하는 팁은 아직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태그 값은 팁은 여기 왼쪽에 있는 칸의 이름 있죠. 이거 그대로 따라가 주셔도 돼요. 이거. 그래서 날짜 하트 한번 해봐야지. 처음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즘 애들 하트 이렇게 안 한다면서 어떻게 해요? 윈도우 점 어떻게 해? 윈도우 점? 와. 나도 처음 해봤어. 윈도우 버튼 누르면서 점 누르면 된대. 저도 처음이에요. 마침표. 좋다. 야, MG 보소?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라떼는 막 이렇게 특수문자 써가지고 여기서 찾았는데 좋네. 윈도우 점. 근데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트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중심. 문자 높이 그냥 2.5로 갈게요. 똑같이. 자, 확인 누르시고 이거 그래픽 오류예요. 이게 애들이 업데이트를 안 시켜놔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문자 위치가 마우스 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여기 가운데 점 클릭하시면 얘가 그냥 가운데 위치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 오류야.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얘 지우고 이제 카피해서 이렇게 밑에 칸으로 이 정도는 하겠지. 그래서 밑에 거를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카피해서 하는데 밑에도 그 중심을 잡으려면 선을 꺼야 돼요. 좋은 질문인데요. 자, 대각선 위에 밑에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대각선 센터에서 여기 대각선 센터 거리값이 얼마일까요?
우리 칸을 저번에 10mm, 10mm입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포인트까지 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대각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점을 그 칸의 꼭지점을 잡게 되면은 10mm, 10mm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칸의 사이즈를 카피하실 때는 딱 한 군데만 제대로 배치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꼭지점 잡으면서 카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름으로 바꾸시고. 됐죠? 그러면은 가로 방향 템플릿은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세로 방향 템플릿을 바로 연달아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우리가 있던 가시성을 이제 속성을 넣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천천히 했어. 근데 모르겠어. 이게 특수문자 나타날까? 나도 처음 해봐서. 그러니까요. 자, 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오, 된다. 오, 되네요. 됩니다. 괜찮네.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오류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한글이 입력되면 되게 오류가 많은 경우도 있고, 특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입력하면 경로에 오류가 생기고. 근데 캐드는 괜찮네. 나쁘지 않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을 활성화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케이. 매개 변수 여기가 저는 매개 변수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매개 변수래. 가시성 안 보이신 분들은 동작이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탭으로 가서 가시성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시성 있어요. 그럼 가시성 클릭하시고 버튼 어디에 만들까요? 아무데나. 오케이. 그럼 상단에 보시면은 활성화됐죠. 그러면은 처음이 가시성 상태 장면이니까 가시성 0번 상태가 지금 상태인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주시게 되면 이제 1번이라고 이름 붙은 건데, 그거 이름은 나중에 바꿔주긴 할 겁니다. 가로 세로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상단에 보시면은 가시성 여기 상태 이 아이콘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고 하나 더 만들었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 오케이. 가운데 거 무조건 체크해 주시고, 전에 세팅 값이 그대로 이제 잡혀져 있죠. 가운데 만들었으니까 확인. 확인. 그럼 0번일 때 이 상태고 1번일 때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가지고 오면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0번하고 1번하고 링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은 전부 다 선택해서 숨김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나은 것 같아. 숨김으로 바꾸세요. 전부 다. 옆에 가시성 글자도 같이 선택해야 됩니까? 네, 다. 전부 다. 전부. 글자까지요. 네. 이거요? 이거는 냅두세요. 이거는 숨김해도 안 숨겨줄걸? 안 돼요, 이거는. 거기 지금 가시성 1 숫자 써져 있는 거는 실제 상태 1 아니에요.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관계없는 겁니다. 가시성이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나 지금 첫 번째 들어가서 이 표시지 가시성 상대 1번이랑 0번이랑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예,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 1번일 때 저는 이제 불투명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가시성 모드 클릭해 주시면은 가시성 이제 숨김으로 처리한 건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될지 모르겠네. 되네요. 오케이. 자, 불투명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뭘 하시냐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를 하세요. 속성장이 빼고
속성정의 빼고 이따 보자. 자, 이렇게만 선택하세요. 얘들은 선택이 안 되게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우선은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칸은 그대로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속성정의까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이게 속성정의 창이 떠버려가지고 새로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EC 세로 방향 사각형을 여기서 그릴까? 센터 맞추지 말고 꼭지점에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꼭지점에서 여기서 297, 4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겠네. 뭐 원하는 대로 아까처럼 센터에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센터에 맞추시고, 저처럼 이렇게 꼭지점에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지점에 맞추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옵셋 10mm.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짬바로 보여드릴게요. 얘를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얘를 무브할 때 여기 포인트가 안 잡히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찍고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만 얹어 놓고 여기 끝점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끝점 나올 때 마우스 얹어 놓고, 그럼 이 주변 가시면 얘가 딱 걸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연장선인가 될 겁니다. 우리 스냅 할 때, 스냅 설정할 때 연장선 체크되어 있었죠? 그겁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이쪽에 딱 붙여주시면은 이것도 완성이 됐죠. 여기서도 속성 정의를 따로 해주세요.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날짜, 중간 중심. 해볼까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저기 밖에서 펜슬 꺼내고 나올 때 속성정이 한번 하고 다시 옮기고 나서 또 속성정이 또 하게 돼요.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좋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일 때 이제 속성정의 날짜랑 이름을 입력해놔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세로 방향 바꿨을 때 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방금 좋은 방법이 좀 떠올랐어. 저기 오른쪽 꼭지점을 중심으로 아,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속성정의를 한번 하고 비워놓으면 맞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하자고 이제 의견이 나왔냐면은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이렇게 속성 정의를 따로 하게 되면은 가로 방향일 때 입력한 게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따로 넣으면은. 그럼 세로 방향 이제 바꿨을 때 또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럼 이제 승호 씨 말은 가로 방향일 때 이제 블럭을 집어넣을 때 속성 정의를 할 수 있죠. 그 입력한 거를 세로 방향을 바꿨어도 거기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바꾸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제 해결책이, 어차피 이 칸은 사이즈 똑같잖아. 그럼 이 위치를 똑같이 해버리고 얘를 숨김하지 말고 나타나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로 세로 속성 정의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무브에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면 돼. 이렇게. 아마 이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성호 씨. 그래서 얘를 숨김해서 다시, 그러면 나타남 표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안 해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해보고 안 해보면은 가시성 한번 풀어보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가시성 상태 있죠. 이거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에서 가로, 두 번째는 세로. 난 세로 맛없더라. 세로 확인. 될까? 나도 이렇게 처음 해보네. 그 다음에 컨트롤 S 저장 한번. 네, 나가시고 저장 이제 뜨면은 저장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셨으면은 컨트롤 S로 도면 전작 한번 해주시고 얘를 다시 네? 예, 컨트롤 S 세이브 해주시고 이 블럭을 도구 팔레트로 다시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한번 꺼내 볼게요. 될까? 오케이. 날짜는 오늘 날짜 11월 14일. 오늘 쿠키데이래요. 가이성 해야 돼요? 아니 저기 숨김 안 해요. 아, 안 해도 돼요? 도구 팔레트 어떻게 넣어? 아, 됐다. 드래그해서 이거 또 뭐니? 그게 예레레. 새로 했을 때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됐고 얘를 세로로 바꿔볼게요. 세로로 가시성 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켜야 되죠. 아 저기 숨김을 풀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세로 할 때 이 속성 정의는 이거를 나타냄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이 됐고 이거를 세로 방향일 때도 공유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도구 팔레트에 집어넣어 놓은 거 있죠? 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블럭 편집기로 가세요. 블럭 편집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 세로 바꿔놓은 거에서 세로에서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세로로 가시고 세로로 갔죠? 네. 그러면 이 속성정이 이 두 개가 불투명할 거예요. 숨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클릭해서 여기 상단에 요거 표시로 바꿔주세요. 예, 됐어요.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로일 때 세로일 때 이 값을 이제 공유하게끔 블록이 설계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히 가시성 이용하는 거는 쉬워요. 속성 정의도 쉬워요. 근데 가시성 안에 속성 정의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섞이면은 어려워져. 오류도 많아지고. 이게서 그러니까 이제 가시성만 클릭해가지고 가시성 아까 찍어놓은 것만 클릭해 바로 세로로 바꾸면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컨트롤 S 저장 한번 하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이 템플릿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화면에. 그럼 이렇게 하트 붙여진 게 아까 우리가 하트 붙였었죠? 그럼 여기서 날짜 입력하시고 이런 김한규 확인. 근데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가로 방향 마음에 안 들어. 세로로 바꾸고 싶어. 그럼 클릭하고 이거를 세로로 변경해 주시면은 날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방향만 이렇게 바뀌게끔 템플릿 방향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템플릿에서 가시성을 활용해 봤는데 이거는 템플릿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모양마다 내가 원하는 거를 같은 블록에 다 담을 수도 있어요. 완전 꿀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동적 블록 이름하고 날짜는 계속 쳐야 됩니다. 이게. 새로 넣을 때마다. 새로 넣을 때마다 쳐야 됩니다. 그렇죠. 블록 팔레트에서 이렇게 집어 넣을 때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질문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그때그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뭔가 입력되는 곳이야. 예를 들어서 도면 그린 사람 이름 뭐 적는 란 내가 어차피 작업을 하니까 내 이름이 무조건 들어가겠죠. 거기를 속성정의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 부분은 속성정의 하지 말고 그냥 텍스트를 그냥 자체적으로 집어 넣어 놓으면은 거기는 수정할 일 없겠죠. 그래서 블록 편집기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날짜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날짜를 만약에 수정할 경우가 없으면 그냥 날짜 픽싱이 나요. 속성정의 하지 말고 텍스트. 이걸 어떻게 해놔요? 어떤 걸?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나오게 하려면 이거는 저기 그렇지. 그럼 속성정의 안 하고 그냥 이름을 써놓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블록 편집기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 부분이 속성정의로 되어 있어요. 네. 그걸 지우시고 거기에 본인 이름으로 텍스트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는 이제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라 픽싱되는 이제 텍스트라서 안 바뀝니다. 속성 정의에서 뭐 바꿔줘. 아니요, 속성정의를 지우시고. 속성 정의를 어떻게
이거를 여기 속성정이 들어가 있죠? 네. 이거를 지우시면 돼요. 속성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속성정의라는 게 지우는 방법이요. 델리트. 데이트요? 네, 델리트 누르시면 되죠. 아, 지우고 그냥 텍스트를 집어 넣어 놓으면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헷갈릴 거야. 네. 당연하지. 블럭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데. 근데 어려울수록 막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습하면 좋냐면은 템플릿으로 복습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본인만의 그냥 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추천하는 거는 나는 오늘 몇 시에 뭐 출석을 했다. 뭐 출석표를 만들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출석표를 만드는데 변동된 사항을 거기 칸을 만들고 거기에 속성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정이 되는 값을 고정시켜보고 그렇게 만들어보고 이제 본인만의 블록을 설계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드릴 거는 이제 동적 블록 이게 입문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입문 단계 이게 기초예요. 이거는 어떤 반에서도 제가 수업을 다 합니다. 기초반에서도 하고 캐드 처음 하신 분들한테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이게 기초고 그 다음에 동적 블록 심화가 있어요. 심화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능 하나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했던 거 있죠? 기준점, 속성정의, 가시성. 이거는 버튼 딸깍 이제 기능 하나만 집어넣으면 구동이 되는 이제 동적 블록이고 그 다음에 심화 버전은 이 딸깍 한 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개 변수하고 동작하고 연관이 돼서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심화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심화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블록 다루고 도구 빠를 때 집어넣고 이런 거에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구 빠를 때 블록을 집어넣을 수 없는데 그 동적 블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록 관계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할 게 필요하신 분들은 템플릿을 다시 한번 본인만 템플릿을 다시 만들어서 속성정의 해놓고 뭐 대각선, 뭐 가로 세로 그렇게 방향 잡아서 다시 가시성을 활용해서 속성 정의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복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본인만의 뭐 표를 만들고 싶은 거를 본인만의 표를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다시 도구 파레트에 집어넣고 속성 정의를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캐드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2주죠. 진도는 몇 퍼센트 나갔을까? 거의 다 하잖아요. 7, 80. 네. 맞아. 거의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대? 거의 끝났어요. 근데 이제 걱정인 게 있지.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잖아. 이거 했던 거 같은데 뭐였지? 잘 안 떠오르고 이러는데 회사 다닐 때 타자 속도 몇 타 정도 나와야지 좀 쓸만할까요? 에? 저도 그 정도는 안 나와요. 한 5, 600이면 그냥 쓸만해요. 정확 안 되면 3, 400 정도 나와도 되고. 타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처음 타자 연습을 시작했어요. 2주가 됐어. 4, 500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지.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타자 연습해야지 그 정도 속도 나오죠. 그럼 캐드는요? 이제 2주야. 진도 한 80% 나왔어.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직은. 근데 할 수는 있긴 한데 숙련도가 떨어지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서 바로 작업을 한다면은 네. 도면 보고 뺏기는 것부터 작업을 한다면은 한 몇 시간 정도면 그 도면을 보고 뺏길 수가 있어요. 도면마다 다르죠. 이제 한 중간 정도 가는 중급 정도. 이게 설계라는 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설계자가 아닙니다. 네.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탕으로 지식이 네. 있어야 정확하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뺏기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면에 좀 미스가 있어. 잘못 그려진 부분이 있어. 그걸 캐치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그 제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설계자하고 도면 그리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설계자가 도면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계하는 사람이 될지 도면 그리는 사람이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도면 그리는 사람 지금 단계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거는 좀
세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소모품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부품이 되실 거예요? 도면 그리는 사람은 소모품이에요. 누구나 합니다. 솔직히 처음 하는 사람들 한 달을 가르치면 도면 다 그려요. 속도도 잘 나옵니다. 그리다 보면 연습이 돼가지고 금방 그려요. 근데 거기서 멈출 거는 얘기지. 이게 꼰대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을 뽑았어요. 신입사원 2명을.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복사하는 일을 시켰어요. 2명한테 똑같이. 한 3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은 계속 똑같은 복사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관리직에 올라가가지고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 차이가 뭘까? 한 사람은 그냥 시키는 일만 했다 이거야. 그냥 복사시키니까 복사만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복사할 때 써져 있는 내용을 한 번씩 본 거야. 그러니까 회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부품이 들어갈 때 선생님이 한 번씩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품의 특성 같은 거를 그렇지. 한 번씩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냥 시간 때우면서 월급만 받아 먹겠다. 그러면은 나는 실력 안 된다고 봐요. 누군가 이끌어주길 바라면 안 돼. 그렇게 사회생활을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옥이에요. 헬입니다. 치열해.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친절한 사람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자기 일하기 바쁜데 뭘 알려줘, 뭘 이끌어줘. 자기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본인이 챙겨야 돼요. 본인이 달라져야 돼. 그래야지 같은 시간을 보냈을 때 나중에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강의하면은 그때도 이제 좀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좋은 그릇에 담긴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그릇에 내가 담겼다고 해서 내가 좋은 물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뭐 대학교 공부 빡세게 했겠지. 그래서 좋은 데 취업했겠지. 그래서 만족하거든요. 아니야.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야. 직장 생활을 몇 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10년 후, 50년 후가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지금은 좀 안 갈고잖아. 근데 여기서 또 열심히 하면 이제 좋은 직장처를 이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할 때도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도면 이야기했죠. 속도. 그래서 지금도 충분해요. 근데 4달 동안 저한테 설계를 배우시죠? 어느 정도 기초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두텁게 쌓여요. 심도 있게 깊게. 그런 남들보다 스타트 라인이 달라지지. 시작 단계가 하는 달라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배우시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80% 90% 진도 나갔다 했죠. 이거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돌릴 거예요. 이럴 때 뭐 사용했죠? 이럴 때 뭐 사용했죠? 익숙하게 만들어 드릴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4주차 마지막 금요일에는 시험을 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점수가 미달되신 분들은 이제 보충 수업, 농담이고 그런 거 없고요. 뭐 점수가 미달된다고 해서 뭐 본인 뭐 수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했던 캐드 내용을 제가 약간 정리해 주는 식으로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본인이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거를 지금 까먹고 있는지, 어떤 거를 놓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도 나눠줘요. 이게 이론 시험 칠 때하고 조금 연관이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한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론 시험, 필기 시험이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시험 이름이 전산응용 기계제도라고 뭐 몇 문제는 상관이 있겠다. 뭐 기능면에서는.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이론이나 도면에 대한 이론이 나오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점 정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지도 이제 나눠드리면 그게 이제 캐드 요약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반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시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볼까 필기를 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둘 다 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래도 걱정이 돼. 저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돼.
하나 들어줄까? 제가 부산 섬에서 학원에서 이제 수업했던 분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남성분이셨는데 한 60대 중반 후반분이셨는데 주말마다 이제 오세요. 4주 수업이었어요. 주말 토 일일 뭐 둘 다 해서 8번 수업을 하겠죠. 첫 시간에 이제 우리 수업이랑 똑같아. 라인 그리고 REC 그리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진도 똑같이 나가니까 다음날 되니까 이제 까먹으신 거예요. 못 하시더라고. 또 같은 거 시켰지. 이제 또 잘해.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 까먹고 오신 거예요. 또 시켜요. 또 계속 4주 동안 똑같은 거 계속 했습니다. 라인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무브하고 카피하고 이런 거만 계속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선생님 저는 캐드랑 안 맞나봐요. 그때 한번 꺾였어. 중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꺾이지 마. 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안 꺾이면 되는데 집에서 좀씩 해보셔야 돼요. 어렵지. 애도 봐야 되고 밥도 차려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들어야 되고 알아 나도 지금 자취가 몇 년인데요. 아무튼 아는데 빨래 너무 하루에 2번씩 해야 되고 맞죠.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뭐 좀 피곤하면 어쩔 수 없고 아침 시간이라든지 만약에 제가 길러시 입장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잠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좀 나와서 하긴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을 하죠. 저녁 수업을. 그럼 남아서 좀 하고 간다든지. 네, 상관없어요. 남아서 좀 연습하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실력이 가장 크게 폭이 상승할 때가 혼자서 고민해보고 문제가 생겨보고 그거를 해결할 때 실력이 빵 늘거든요. 제가 떠먹여봤자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 고민 한번 해봐야 돼. 헤매보고. 제가 캐드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2분 계셨어요. 한 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남성 선생님이었고 한 분은 좀 나이가 젊으신 여성 쌤이었습니다. 그 2분한테 캐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남자분 쌤한테는 되게 스펙도 화려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기계 쪽 자격증은 그분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 섭렵하시고 정기적으로 이제 시야를 돌리시고 제 스승님이십니다. 아무튼 지금 한평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질문을 하면은 진짜 1부터 10까지 떠먹여 주듯이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세세하게. 그분한테도 실력 많이 늘었어요. 제가 캐드에서 3D 잘하거든요. 오토캐드에서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약간 나이 많으신 분이라 여기 3D를 캐드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걸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도 3D도 많이 배우고. 근데 이제 여성쌤은 제가 질문만 하면은 모르겠는데 한국 학생이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 방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장비 다루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또 거기에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저 영어 못해요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막 던져 그냥. 근데 결국엔 했거든요. 고민해서 막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한 달 뒤에 2달 뒤에 보면 실력은 그 여자쌤한테 배울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떠넘겨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과연 본인 걸까? 그게 과연 체득이 됐을까? 아니거든. 혼자서 고군부터 해봐야 돼. 그래야 체득을 할 수 있는 거야. 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죠. 우리는 학습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체득을 하러 온 거라고. 테크닉. 혼자서 해봐야 돼. 혼자서.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해 보세요. 해결해 보세요. 혼자 해보세요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귀찮아서가 아니야 절대. 나는 그냥 떠먹여 주는 게 편해. 방목하는 게 귀찮습니다. 오히려 더. 근데 방목을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업 중에 그린 게 실무가 더 나올까요? 똑같은 게 나올까? 절대 없어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응용을 해야 돼. 형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구조를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형상이 좀 바뀌고 실무에서 뭔가 처음 보는 형상이 나와도 곧바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이게 계획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혼자서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 실력이 는다는 게 타자 수도 빨라지는 거죠. 그 타자 수도 빨라지고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또 다음 주 월화 쉬죠.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주도 월화 쉬어요. 다음 주도 월화 이제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계속 월화. 아니에요. 다음 주만. 다음 주만. 네, 이번 주하고 네. 다음 주 외부 강의가 있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 그때는 수목, 금. 휴일이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단톡방에 일정표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이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제 블럭에서 가시성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의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린의 연습하고 오후에 이제 이벤트 할 겁니다. 지금 예제 뭘 드릴까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데 이미 제일 어려운 걸 끝냈거든요. 하트가 제일 어려웠어요. 기억나?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하트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 제일 어려운 걸 끝내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 예제로 지금 드릴까 싶기도 하고 연습할 겸 레이어도 정리하는 연습도 할 겸 손이 많이 가는 예제로 드릴까 오늘은 치수 작업까지 한번 드릴까 생각 중이고 그래서 다음 주는 동적 블럭 심화를 할 거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하세요. 이 블럭 만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이거 로고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새로 로고 해가지고 새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되고. 오늘 블럭하고 뭐 한다 했지? 잠깐만. 어허. 나이스. 자, 도면 하나 그려놓고 이제 해야 돼요. 아이, 정신이 나갔네. 제가 오늘 리스트를 정리해 왔거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